혹시 이제 지금 1억 정도의 투자금으로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지. 1억씩 해서 퍼센트 정도의 복리로 수익을 낸다고 하면은 매 10년마다 1억씩 넣는,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제 한 3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배당주 투자를 꾸준히 해오셨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자산을 불리는 측면에서는 성장주 투자도 좀 같이 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없으신지. 당연히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 뭐 어마어마하게 오를, 남들 막 테슬라 살 때 저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으로 별로 안 했었단 말이죠. 뒤늦게 네. 이제 한참 올랐을 때 사갖고 물려있고 막 이랬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더 생각과 지식이나 뭐 공부를 조금 더 했었더라면 좀 더 빨리 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또 제가 거기다가 얼마나 자산 배분을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좀 성향 자체가 안전제일주의인지 모르겠지만 중위험 중수익으로 쭉 꾸준히 가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성장주 이거 좋을 거야 라고 하더라도 그 비중을 그렇게 막 뭐 한 20-30%씩 담지는 못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조금 더 지식이 있거나 실력이 좋았다면 이제 비중을 더 늘리기는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금 다시 배당주 투자를 했던 그 처음 그때로 돌아간다면 주식과 부동산 중에 여전히 주식을 선택할 것 같으신지. 지금은 좀 달랐겠죠. 지금 정도의 어떤 지식이 있었다면 부동산 비중을 조금 높이지 않았을까.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제가 신노마드 채널에서도 계속 배당주 투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부동산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 보면 임장도 열심히 다니시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쵸. 주식은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어도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네. 부동산은 그렇지 않잖아요. 발로 뛰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아니면 뭐 자영업을 하시던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내고 계속 그걸 쳐다볼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근데 배당주는 그 회사가 열심히 잘 굴러가고 있다라는 것만 어느 정도 본인이 믿을 수 있고 계속 그 확인만 한다면 그 회사에서 알아서 돈 잘 벌어서 저한테 넣어주는 거니까 그게 조금 더 쉬운 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쉽고 오래 할 수 있는 투자.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계속 저는 특히나 이제 초보자분들한테는 배당 투자를 더 권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는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배당주랑 성장주 투자 중에서 여전히 배당주 투자에 집중을 할 것 같으신지, 아니면 그때로 돌아간다면 적절히 뭐 5대5라든지 이렇게 비중을 좀 조절할 것 같으신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성장주를 했겠죠. 네. 미래를 모르니까. 그리고 네. 모른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네. 희한하게 또 내가 고른 성장주는 잘 안 가는 약간 그런 그렇죠. 마법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뭔가 계산이 되는 투자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제 뭐 예전에 회사에서 했던 일도 경영관리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숫자상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갈 수 있는 구조를 좋아해서, 물론 지금보다는 좀 비중은 달라지겠죠. 지금은 거의 한 90%가 배당주고 뭐 한 10%가 성장주라 그러면 아마 한 뭐 60-70%만 뭐 배당주로 가고 한 30-40%는 좀 더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누구나 꿈꾸는 파이어 생활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파이어 생활을 100점 만점으로 표현해 주신다면 몇 점 정도 될까요? 90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점수인데요. 네. 경제적 자유가 생기면 이제 뭐 시간적인 자유가 생긴다는 거는 누구나 알잖아요. 네. 근데 제가 슈퍼개미 김정환님의 책을 보다 보니까 관계적 자유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관계적 자유라는 말이 사실은 요즘 제일 뭔가 저에게 행복감을 더 주는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회사 일을 하면서 직장 상사와 뭔가 잘 안 맞을 때도 있을 거고, 이건 분명히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안 하고 싶은 일을 안 할 수 있는 거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안 만나도 되는 거고, 관계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좀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유를 갖고 자유를 갖게 된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가끔은 직장 생활을 막 하면서 치열하게 하면서 하나씩 뭔가 성과를 만들어냈던 그런 기억들이 살짝 좀 그리울 때도 가끔씩은 있어요. 조금 힘은 들지만 뭔가 네.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짜릿함 같은 것도 또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게 마이너스 10점인 것 같고, 나머지 대부분은 제가 이제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게 내가 직장을 다닐 때랑 지금 4인 가족이신데, 이 4인 가족이 내가 파이어를 했을 때랑 생활하는 수준이 달라지면 또 이게 좀 만족감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혹시 지금 이제 월 지출 같은 게 직장 다닐 때랑 비교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이제 소위 말해 파이어를 선언할 때 기준이 그거였거든요. 내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준비가 되었는가 였는데,
근데 지금 오히려 작년보다 소비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게 뭐 원한 건 아니었고요.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를 좀 많이 내기도 하고 네. 애들 이제 학원비가 조금 더 들어가기도 하고 네네. 물가 상승에 의한 부작용 같기도 한데 네네. 어찌됐든 제가 회사를 다닐 때나 지금이나 소비 수준은 거의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금 파이어 생활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가끔 보면 이제 물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저는 내가 100이란 걸 누리고 살다가 갑자기 30만 하면서 나는 자유로워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자기 위안이라고밖에 그쵸.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네. 내가 충분히 하고 싶은 것들을 할 만큼을 이제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유롭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네. 저는 목표를 그렇게 잡았었던 것 같아요. 내가 버는 월급을 대체할 만큼의 현금 흐름을 만들 때까지는 열심히 살겠다. 그래서 네. 정말 알뜰하게 살았죠. 그 보상이 지금 이제 이런 네. 생활로. 네. 그러면 이제 막 파이어를 꿈꾸고 도전하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뭐 말씀이 있으시다면. 제가 어저께도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저희가 회사 다닐 때 보면은 이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네.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고 또 매달 그 계획을 달성했는지 실적 분석을 하고 막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 할 때 맨날 야근하고 막 하는데요. 네. 내 인생의 계획을 그렇게 촘촘하게 세워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파이어를 꿈꾸는 게 그냥 막연히 와 저 사람은 좋겠다가 아니고 내가 나중에 이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어떤 자산과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시점이 됐을 때 내가 뭘 하면서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것들을 계획을 세우는 것도 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목표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과정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런 걸 하나씩 둘씩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 그리고 사실은 요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단들이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그쵸. 그런 거를 잘 보고 공부하시다 보면 본인한테 맞는 투자가 있거든요. 본인한테 맞는 투자를 이제 좀 찾아가실 거고 근데 이제 이게 꾸준히 시간이라는 마법을 만나면 저는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큰 부자는 정말 하늘이 내려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부는 본인이 노력하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혹시 이제 지금 1억 정도의 투자금으로 뭔가 파이어족을 위한 투자를 한번 시작해보자 하시는 분들한테 네.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지. 이제 물론 본인의 수준이나 그 자금의 성격이나 뭐 이런 부분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네. 저는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네. 그걸 항상 배당주 투자로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배당주 투자로 안정적으로 뭐 한 7%, 뭐 10% 미국 같은 경우는 뭐 CEF라고 뭐 하는 이제 폐쇄형 펀드나 뭐 이런 부분 보면 월배당으로 뭐 12%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네. 연 12%. 물론 리스크는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잘 활용을 하면 배당 수익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포트폴리오를 나름대로 구성을 하면 연 7에서 10% 정도의 수익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만약에 1억씩 해서 10% 정도의 복리로 수익을 낸다고 하면은 10년 뒤면 그게 2억 몇천까지 올라가고 네. 그걸 뭐 매 10년마다 1억씩 넣는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제 한 3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계산해 보니까 한 25억이 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3억이 25억이 되지?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물론 매년 10%의 수익을 내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쵸. 복리로 갔을 때 사실 1%의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할 때 마지막에 결과가 굉장히 크게 달라지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실력도 쌓는 거죠. 처음에 당연히 1년에 10% 수익률을 못 내겠지만 네. 처음에는 5%, 6% 나중에 가면은 뭐 이제 20%씩 또 뭐 수익이 나는 해도 있어요. 네. 살다 보면. 그쵸. 그래서 저도 최근에 한 9년 정도 제가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연 평균 16% 정도 나오더라고요. 9년 되니까 거의 따따블이 되는. 굉장히 실질적인 팁까지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또 궁금해져요.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저는 이제 제가 이 사실 유튜브 채널을 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는 사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후배들이나 옆에 동료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사실 제가 열심히 얘기를 해도 네. 따라오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누군가는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네.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제 부족한 얘기지만 들어주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길을 찾아가시는 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으면서
누군가에게 조금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렇게 무려 22년 동안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한쪽에서는 배당주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지금의 파이어를 이루신 리치 노마드님을 만나 뵙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리치 노마드님 채널에 영상으로 남겨져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